마지막에 제가 그 검은고 대표적인 곡을 영산회상이라고 해가지고 그 중에서도 상영상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보통 그 국악 서양도 그렇습니다만 클래식 팝 이렇게 나눴어요. 우리도 정악, 뭐 소각이라 할까, 하여튼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클래식에 해당하는 게 이제 영산회상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팝에 속하는 것이 산조가 있습니다. 산조는 지금은 뭐 보통 검은고 연주자들도 산조를 지금 더 많이 연주를 하는데, 산조는 19세기 말, 그러니까 지금 100년 좀 남짓 지난, 그게 기록으로 보면 1896년에 이제 백낙준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그 연주를 하게 됐고, 그게 처음에 연주됐을 때는 이 검은고가 선비 악기인데 이런 곡을 연주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반대도 많았고 연주하지 말라 하고 이런 그 홀대를 많이 받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좀 시간이 흐르면서 그 풍조가 또 바뀌니까 대우를 받게 되면서 지금은 더 많이 연주하는 그런 곡이 됐습니다. 제가 그 정악, 그렇게 영상회상 중에 상영상이라는 것을 선비들이, 여튼 지금 선비들이 연주했는 것으로 보이는 가장 그 가까운 곡이라고 하니까 어떤 맛인지 그걸 약간 맛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악을 연주할 때는 이렇게 이제 무릎 위에 얹고 합니다. 이 술대를 하고, 이 이제 넷째 손가락으로 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이 가는 줄을 눌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주 막 쓰리고 아플 수도 있어가지고 이 골무처럼 생긴 이거를 끼고 합니다. 보통 안 끼고 해도 되는데. 이게 되게 느려서
이게 상영상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인데 제가 좀 헷갈리가 좀 틀린 부분이 여하튼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게 아주 그냥 조용하니 이거 그냥 이런 곡 같으면은 선배들이 어떤 수양이랄까 이런데 조금 근접하는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와 이제 요즘 많이 하는 좀 이 흥치가 있는 그 산조를 잠깐만 맛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산조는 무슨 그 검은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무슨 딴 국악처럼 무슨 유 이래 있는데 신쾌동유 무슨 한갑등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래 한 거는 한갑등유라고 해서 그거를 짧게 한번 간단히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 이상. 오늘은 우리가 이 검은고에 대해서 딴 악기에 비해서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은고가 어떤 악기인지 대해서 뭐 전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예로부터 그 선비 그 검은고는 선비의 그 반려자로 그 인식되어 왔습니다. 아까 계동 선생 이야기가 잠깐 있었는데 그분이 활과 책과 함께 검은고 세 가지만 두고 나머지는 다 이제 멀리하고 뭐 없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선비와 검은고에 대해서 선비가 검은고를 왜 그렇게 아끼고 항상 곁에 두려고 했었는가에 대해서 그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누가 정리해 놓은 게 아니고 제가 그 검은고를 취미로 연주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검은고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그 관심이 있어가지고 관련 자료를 자꾸 모으고 이래 하면서 그 코로나 오기 전에 3년 전인가 그 청도에서 타경금 축제라고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청도 군의 예산을 얻어서 그때 같이 이제 공연도 하고 세미나도 했는데 당시에 제가 그
그 타경이라는 분이 청도의 대표적인 선비 김일손 그분의 호인데 그분이 남긴 타경금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경금과 관련해서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 것을 대충 요약을 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백백자재 모든 악기의 우두머리란 백악지장 이런 의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통 악기가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특히 이 지식인들 선비들 사회에서는 검은고를 백악지장이라 해서 모든 악기들을 우두머리라고 이렇게 해왔고 지금까지 검은고에 대해서는 저런 별칭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비분들은 유학, 성리학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선비인데 이 선비들이 가장 사랑한 악기입니다. 이게 우리 말로는 검은고이고 한자로 표기를 할 때는 이 검은고 금자를 씁니다. 검은고 금자를 쓰는데 중국에서도 이 검은고 같은 검은고 금자를 씁니다. 그런데 악기는 완전히 우리나라 검은고하고 중국하고 다릅니다. 간단히 그 차이를 좀 보면은 우리 검은고는 고구려 때 왕산악이라는 분이 중국에서 들여온 칠현금 중국의 검은고를 토대로 해서 만들었는데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완전히 우리 고유의 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자는 똑같이 쓰지만은 중국에는 당시에 옛날에 그 순임금 요순 시대에 순임금 시대에는 오현금을 썼답니다. 오현금. 그 이후에 문왕 때 주나라 무왕 때 와서 현을 2개를 더 추가를 해서 7현금으로 바뀌었답니다. 지금은 7현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고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6현 6줄 검은고입니다. 조금 있다가 그 타현금을 사진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그게 400년 이상 넘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도 6줄이고 지금도 6줄이고 북한에서 악기를 우리보다가 전통 악기를 더 이렇게 개량하려고 활발한데 가야금을 봐서도 그렇고 가야금이 지금 원래는 12줄인데 지금은 뭐 25현, 50몇 현, 뭐 70몇 현까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뀌었는데 검은고는 바꾸려고도 시도해봤고 했는데도 별 신통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직 6현금이고 우리도 6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시도를 해봤는데 우리 그 오랫동안 검은고를 배우고 있는 그 학생들이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뭐 오케스트라 뭐 딴 악기들하고 그 서양 음보로 다 많이 되어 있으니 거기 맞추려고 다양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제 줄을 더 늘려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게 별 효과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6현 6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보면서 사용하겠는데 여기 지금 보이는 거는 중국 제가 코로나 오기 전에 중국 갔을 때 한번 어느 차 마시는 차로에 갔을 때 그 분이 차를 내고 차 한잔하고 나서 연주를 하시는 거를 잠깐 찍은 겁니다. 이게 뭐 옆으로 찍어가지고 모르는데 이게 7줄에 그냥 줄만 쫙 돼가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손만으로 이용하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 괴, 안족 이런 게 있고 술대를 사용해서 하고 앉아서 연주하는데 이분은 지금 탁자 위에 놓여 있는 분입니다. 의자 위에 앉아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크기가 110cm라고 써놓은 거는 이 중국 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거보다 좀 더 큽니다. 요 순서가 조금 이래 되어 있는데 선비와 관련된 금은고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금서라는 용어를 옛날 문장에 보면은 중국이나 우리나라 옛날 문장에 보면 금서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분리해서 보면은 뭐 금은고와 경서, 뭐 서적 이런 뜻인데 금서를 하나로 해서 하나의 보통명사처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우리 양동 마을에 회제 이현적 선생 종가의 사랑체가 무첨당이지 않습니까? 무첨당. 그 마루 위에 올라가면은 여러 가지 편액들이 있는데 여기에 뭐 무첨당이라는 그 편액이 있고 요 오른쪽에 보면은 나중에 혹시 가실 기회가 있으면 요 편액이 지금도 걸려가 있습니다. 좌해금서입니다. 좌해금서. 이게 서의 글씨에 관심 있는 분은 이 글씨 혹시 좀 앞면에 있는 혹시 아시는 분 누구? 추사예. 추사 비슷하지? 추사의 제자입니다. 추사의 제자 대원군,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은 원래 추사 선생님 그 추사책을 또 많이 쓰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대원군 글씨인데, 이게 우리가, 좌해란 용어는 사실은 저도 잘 못, 드물게 이래 보는 용어인데, 우리가 뭐 강좌, 강욱 할 때, 우도, 좌도 할 때, 그 낙동강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봤을 때, 왼쪽이 좌도, 오른 낙동강, 그러기에 낙동강 좌측, 동쪽이 좌측 우측입니까? 이래 여튼 그래 되는데 우리 경상도가 좌도지. 그래서 그 좌해 하면은 그 뭐 왼쪽 바다 뭐 이런 글자 그대로 하면 그런데 여튼 이게 영남지 우리 이쪽 지역 안동하고 이쪽 경주 지역을 말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좌해에 영남에 금서, 영남에 있는 금은고와 경서가 아니고 먼저 이게 선비를 뜻합니다. 선비. 그래 회제 이현적 선생을 상징하는 그런 용어라고 그 종손분이 이야기를 했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이제 그 금은고에 대해서 이래 자료도 모으고 이래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금서란 말이 역시 그렇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이 금은고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와 관련해서 오불탄과 오능이란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중국에서도 있었던 바입니다. 그래서 오불탄 간단히 보면은 그 세찬 바람이나 바람 불거나 비가 올 때, 환경이 맞지 않을 때, 또 그리고 뭐 이래 조금 속된 사람과 같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을 앞에 두고는 하지 않고 또 시장 같은 그 시끌벅적한 먼지 날리는 이런 곳에서는 또 피하고 또 앉을 자리가 적당하지 않을 때 이게 자리가 뭐 시장 같은 데서도 안 한다고 했듯이 하여튼 그 어떤 분위기가 안 될 때는 또 앉을 자리가 안 될 때는 하고 또 반드시 또 의관을 갖추고 하고 이렇게 조건이 되지 않을 때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요 반대되는 자리가 편안하고 바로 볼 수 있고 마음이 한가하고 정신이 상쾌하고 손가락이 온전할 때 금은고를 탄다. 뭐 이런 금은고 관련해서 이런 그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타경금에 대해서 잠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타경 김일소는 뭐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청도의 출신인데 무오사화 때 능지처사 당한 그런 분이죠. 김종직, 전필제 김종직 선생 수제자시고 이분은 정말 뛰어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형님을 위해서 과거장에 들어가서 뭐 여튼 대리 시험이 정확히 안 됐죠. 형님을 장원시키기 위해서 뭐 이런 것도 있을 정도로. 그런데 이분은 이제 합격하고도 뭐 시험은 잘 쳤는 게 아니고 워낙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자질이 남달라서 임금께서 이 사람은 정성까지 키우기 위해서 요직에 다 거치게 하면서 또 뭐 특별 휴가 사가 독서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특별히 공부를 좀 더 할 그 시간을 주고 이러면서 특별히 이제 이렇게 키워나가는 인재인데 그 무사화 때 그 스승인 김종직이 쓴 그 조이제문이라는 게 그게 이제 사초에 실으면서 그게 발단이 돼가지고 엄청난 많은 그 유능한 선배들이 다 이제 희생을 당했는데 그 당시에 희생당한 아까운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분이 청도의 출신이십니다. 이 사람도 역시 이제 그 검은고를 항상 좋아하고 했었는데 이 타경금이라는 이름은 그 후대에 가서 이름을 붙인 이름이고 1490년에 만들어서 아끼며 연주했던 그런 검은고입니다. 여기 보면은 길이가 16cm로 돼 160cm, 1m 65, 그 아까보다 중국 금보다는 훨씬 큽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물 제 957호로 지정돼 있고 우리 지금 대구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 상시 전시는 되지 않은데 그 수장고의 깊이 이제 이렇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특별전을 할 때 전시를 하고 하는데 이 검은고가 이제 그 종손이 계속 보관해 오다가 기증을 해가지고 기탁회가 이게 대구박물관에 되어 있는데 기탁할 당시에 이 검은고를 복제품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세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종손이 가지고 있고 하나는 청도 구내가 있고 하나는 만들었던 분이 가지고 있다고 제가 그 만드는 분한테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제가 좀 이따 검은고를 잠깐 선보일 건데 그 검은고도 갑자기 그분 이름이 생각 안 나, 성함은 생각 안 나, 신신데 그분이 만든 검은고를 사용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탁영금이라고 이 검은고에 새겨져 있습니다. 전서체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면은 타경 선생 문집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검은고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만물은 외롭지 않으니 마땅히 짝을 만나게 된다. 100세의 긴 세월이 멀어지면 세월이 흐르면 필히 반드시 만나는 것도 기약할 수 없지만은 이 오동나무는 나를 저버리지 않았으니 서로 기다린 게 아니라면은 누구를 위해 나타났을까? 이런 그 글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는 그 좀 사연이 있습니다. 이분이 검은고를 하나 만들려고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다니시다가 어느 날 어느 할머니가 사시는 그 집에 살인문을 보니까 그 문설주가 이게 범상치 않아서 보여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오래된 오동나무였답니다. 한쪽은 거의 다 뭐 또 썩었다시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물어보니까 이게 한 100년쯤 됐는데 이제 다 부사져 가지고 불 뗄라 한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은 제가 대신 뭘 드릴 테니까
그래서 가지고 온 검은고는 오동나무를 가지고 검은고를 타긴 겁니다. 만들었는데 검은고가 원래 그 윗부분은 현이 이렇게 걸려 있는 부분은 오동나무로 만들고 그 반대편 부분은 밤나무로 만듭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타경검에 보면은 그 당시에 못을 박아서 오래돼가 썩어난 구멍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연을 이렇게 적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타경검에는 아까 보셨듯이 그 타경검이란 그 후대에 새긴 그 검은고 이름도 새겨져 있지만은 앞뒤로 또 많은 글이 좀 새겨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한글로 풀이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도가의 유불독 할 때 도가의 가르침은 쉽게 다 하고 불가의 가르침도 마침내 마르지만 우리 유가의 신비한 뜻은 아무리 써도 시들지 않네. 이 검은고는 나의 약하게 가라앉은 마음을 북돋우고 나의 삼가고 조심하는 마음을 더 굳건히 하는 것이로다. 이런 요가 중심적인 어떤 인식에서 이렇게 돌을 닦는 것과 관련해서 검은고를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 본 데서도 그런 검은고가 어떤 것인지 약간 엿볼 수 있었습니다만은 검은고가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검은고가 왜 선비들이 좋아하는 검은고가 됐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줄없는 검은고, 그 무현금이라는 게 위에 보면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까 타경금을 만들어서 연주도 하시고 하면서 그 타경금은 검은고를 특별히 그 검은고를 얹어 놓는 실형을 본인이 직접 만들고 그 실형을 위해서 글귀를 하나 또 짓습니다. 그 뭐 좌우명할 때 명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금가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 진 내용이 뭐냐면 검은고는 내 마음을 단속하는 것이다. 실형을 만들어 높이 걸어두는 것은 그 검은고 소리가 좋기 때문만의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문구를 넣은 금가명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그 중국의 후한의 후한 시대에 응수라는 분이 지은 풍속통이라는데 이런 글이 나옵니다. 비슷한 용어 말인데 검은고를 검은고를 금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가 바른 것을 지키며 스스로 금한다, 금지한다, 금하는 데서 나온 말이다. 검은고 소리가 울려 퍼지면 바른 뜻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선한 마음이 스스로 우러나서 사악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 그래서 성현군자들은 검은고를 타면서 항상 조심하며 사악한 것, 금해야 할 것을 조절했다. 이런 문구가 오래전 후한 시대에 지은 책에서 나옵니다. 이 그림은 그 우리 검은고 그리 뭐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월화탕금 제목이 월화탕금 달이 있고 홀로 검은고를 타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 어떤 분은 이 선비가 타고 있는 검은고에 지금 줄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제가 본 작품, 그 실제 작품을 보지는 않아서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검은고에 무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은 이 도연맹이란 중국의 도연맹이라는 분, 우리 중국과 우리나라를
통틀어서 모든 선비들이 하나의 그 모델로 삼는 분이 이 도현명이지 않습니까? 이분 또 역시 검은고를 우리나라 검은고는 아니고 여기서 이제 검은고 하면은 검은고는 우리나라 용어니까 하여튼 그래도 검은고로 우리말로 할 때는 검은고로 하겠습니다. 이분이 검을 가까이 하면서 항상 곁에 두었는데 이분이 죽고 전기를 지은 소통이 지은 도현명 전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도현명은 음률은 몰랐지만 줄 없는 검은고를 늘 곁에 두고 술이 적당하게 되면 항상 검은고를 어루만지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 여기서 이제 무현금 줄이 없는 검은고가 나옵니다. 이 구절이. 그런데 실제로 이 도현명이 검은고를 그냥 장식품으로 곁에 두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실제 이제 탈 줄도 알았고 많이 했는데 좀 더 임의 부여를 하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분이 자식들에게 주는 글도 많이 남겼는데 거기 보면은 어려서 검은고를 배웠고 책을 읽었다 조용하게 혼자 있는 것이 좋았다 뭐 이런 문구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검은고를 탈 줄도 잘 알았고 한데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다만 검은고가 지닌 그 아치만 알면 그뿐이지 어찌 수고롭게 줄을 튕겨 소리를 낼 것인가 이렇게 스스로도 말을 했는데 하여튼 그 검은고를 가까이 두는 게 꼭 검은고를 연주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도현명에 대해서 이런 이제 표현이 등장하면서 이후에 이 도현명의 무현금 세계에 대한 어떤 임의 부여가 계속됐던 걸로 제가 이렇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나라 시인 이백이 이 도현명의 무현금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시를 남겨놨습니다. 도현명은 날마다 취해서 5그루 버드나무에 봄이 온 줄 모르네. 꾸미지 않은 검은고엔 본래 줄이 없고 술을 걸을 때는 칡배 2권을 쓰네. 맑은 바람 불어오는 북쪽 창문 아래서 스스로 복희 황제 때 사람이라고 하네. 언제나 윤리에 가서 평생 가까이 했던 벗을 만나 볼 수 있는지 라는 친구에게 보낸 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5그루 버드나무라는 것은 이 도현명이 문 앞에 버드나무 5그루를 심어놓고 스스로 오류선생이라는 호를 지은 데서 비롯됩니다. 또 대표적인 시인인 백거이도 이렇게 무현금의 주제로 이런 시를 남깁니다. 산속에 사는 한 선비 도를 지키며 오랜 세월 보냈네. 걸을 때는 새끼로 맨 옷을 입고 앉아서는 줄 없는 검은고 타네. 흐린 샘물은 마시지 않고 굽은 나무 그늘에는 쉬지를 않네. 티끌만큼이라도 어려움에 맞지 않으면 천냥의 황금도 흙보다 못하게 여기네. 마을 사람들 그 기풍 따르니 난초숲에 있는 듯 향기가 나네. 지혜롭든 어리석든 강하든 약하든 서로 속이고 괴롭히는 일 없었네. 그 선비가 찾아가 보고 싶어 만나러 가려 하다가 다시 생각하네. 그 얼굴 꼭 봐야만 하겠는가. 그 마음 제대로 배우면 될 일이지. 이런 시를 남깁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 무임금의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찬사를 보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로보라는 분이 또 역사에서도 큰 자리를 차지하는 분이죠. 동국 이상국집의 저자이기도 하고, 이 사람의 호가 삼호코라고 해서 그 3가지를 무지무지하게 좋아한다는 이런 뜻의 스스로 호가 있는데, 그 검은고와 매화,
술, 이 세 가지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삼호코라는 그런 호를 지은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검은고와 관련해서 남긴 글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검은고는 악의 으뜸이라 군자가 항상 사용하며 몸에서 떠나지 않는다 하였다. 나는 군자가 아니지만은 검은고 하나를 간직하고 줄도 갖추지 않고서 어루만지며 즐겼더니 어떤 손님이 이것을 보고 웃고는 다시 줄을 갖추어 주었다. 나는 사양하지 않고 받아서는 길게 혹은 짧게 타며 마음대로 가지고 놀았다. 옛날 진나라 도연명은 줄이 없는 검은고를 두고 그것으로 뜻을 밝힐 뿐이었는데 나는 이 구구한 검은고를 가지고 그 소리를 들으려 하니 어찌 옛사람을 본받겠는가. 이렇게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도연명이 이제 동진시대 사람이지. 아주 오래전의 사람인데 이게 이건 도잠시를 또 한번 더. 도잠이라는 게 이제 도연명의 호입니다. 호. 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태계 우왕하면 태계가 호인데 중국에서는 보니까 무슨 누구 할 때 그게 호가 아니고 자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조금 다른 차이가 있는데 어떤 도연명에 바치는 그런 어떤 도잠시를 잃고 이런 뜻입니다. 독도잠시. 거기에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도연명은 그 말이 너무도 평담하다. 항상 줄 없는 검은고 만졌다지. 그러기에 시도 모두 그렇구나. 지극한 음률은 소리가 없는 법이니 무슨 줄이 필요하겠는가. 지극한 말은 문체가 없는 법인데 어찌 꾸밈을 일삼으랴. 자연에서 나온 그 평화로운 말들 음미할수록 진미를 느끼네. 이 도연명 씨는 여기서도 약간 언급됩니다만은 그 시의 세계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평담이란 말을 합니다. 담담한, 그냥 맑고 담담한 그런 거를 검은고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시를 남기고 있습니다. 또 그 화담 서경덕 이분도 검은고에 대해서 무형근명이라는 이렇게 이름을 붙인 그 글귀를 남기고 있는데요. 여기 또 보면 상당히 오묘한 그런 경지가 있습니다. 검은고에 줄이 없는 것은 본체는 놓아두고 작용을 뺀 것이다. 정말로 작용을 뺀 것이 아니라 고요함의 움직임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소리를 통해 듣는 것은 소리 없음에서 듣는 것만 갖진 못하고 형체를 통하여 즐기는 것은 형체 없음에서 즐기는 것만 갖지 못하다. 형체가 없음에서 즐김으로 그 오묘함을 체득하게 되며 소리 없음에서 그것을 들음으로써 그 미묘함을 체득하게 된다. 밖으로는 있음에서 체득하지만 안으로는 없음에서 깨닫게 된다. 그 가운데서 흥치 얻음을 생각하면은 어찌 줄에 얽매이겠는가. 줄이 있고 없음에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건 뭐 내용을 심어해도 그 의미를 뭐 해석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죠.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는. 화담 서경덕은 이렇게 글을 남겼고 또 여기 김윤환이라는 분은 또 한 걸음 또 더 나아갑니다. 소우당 어떤 그 당을 하나 짓고 그 기문을 남긴 소우당기의 일부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친구와 나눈 대화의 대목이라 할 수 있는데 그대의 말은 그럴듯하네. 도연명은 시에서 검은고와 책을 즐기며 근심을 싣는다고 했는데 그대의 초당에는 책은 있으나 검은고가 없으니 어째서 그런가.
그래서 김윤환이 이렇게 답합니다. 도연맹에게는 무현금이 있고 나에게는 무현금이 있으니 어찌 금은고가 없다고 하는가. 이렇게 말하니까 손님이 웃고서 갔다. 이런 내용인데 줄 없는 금은고조차 필요 없다. 내 마음에서만 있으면 된다. 이런 취지의 글입니다. 이렇게 많은 관련 글귀나 시들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걸로 충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쭉 봤듯이 이렇게 이제 검은고를 단순히 검은고 소리를 듣고 본인이 스스로 연주하는 데서 어떤 느끼는 그 풍요만이 아니고 그 마음을 지극한 경지에 이르는 하나의 반려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검은고를 사랑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다음에 있는 글귀 하나를 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고작 유자서 글자가 있는 책이나 읽을 줄을 알았지 글자가 없는 책을 읽을 줄은 모르며 줄 있는 검은고나 이래 연주할 줄을 알았지 줄 없는 검은고는 뜯을 줄을 모르니 그 정신을 찾으려 하지 않고 껍데기만 쫓아다녔는데 어찌 금서의 참맛을 알 도리가 있겠는가. 이런 글귀까지 있습니다. 이 보면 참 모든 선비들이 다 그렇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여하튼 지극한 경제의 도를 이루기 위해서 검은고를 이야기하면서 끝없이 이렇게 도를 실천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관련 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용재 여기도 또 제가 오자가 하나 있네. 용재 이게 제가 저의 이가 아니고 자의 입니다. 보통 무슨 호를 쓸 때 자의 이를 쓰는데 용은 또 어리석을 용자가 이럴 겁니다. 아마 그런 글을 그런 걸 많이 짓죠. 용재 성현이라는 분이 악학계범을 지은 세종도에 그분이 이분도 검은고를 되게 사랑하셨습니다. 이분이 이런 글을 남깁니다. 그저 읊고 노래하는 데 그치지 말고 가슴 속에 사특하고 더러운 기운을 씻어내자는 것이야. 이것이 바로 옛날 군자들이 까닭 없이는 검은고를 곁에서 떼어두지 않았던 뜻이라네. 또 공평하여 사심이 없으며 궁해도 불만이 없고 공궁해도 줄임볕이 없으며 한가해서 수고로움도 없고 자유로워 칭찬도 허물함도 없으며 욕심도 사사로운 정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으며 형도 상도 없이 한다면 지인의 영역에 들어가게 된다네. 이렇게 이제 검은고를 이야기하면서 본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최고의 경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도 상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고 이런 영역, 이런 경지까지 도달하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자료를 관련 검은고 금자를 이렇게 중심으로 막 모아 보니까 불교의 스님들도 선사들도 어떤 깨달음을 노래한 시들에 보면은 몰현금이라는 말을 여기서는 몰현금이라고 씁니다. 무현금이 아니고. 이렇게 검은고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듯이 무현금, 아까 우리나라 그분은 무현금을 넘어서 무현금까지의 어떤 세계를 확장시키면서 본인의 도를 궁극에까지 가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검은고에서 검은고를 반려로 삼고 검은고를 빗대서 항상 자신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 그림을 하나 더 올려놨는데 성협이라는 분이 그린 탕금도 검은고를 연주하는, 여기 이 검은고 우리나라 검은고입니다. 여기 보면 뒷부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들 이야기 알아줄 리 적지만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이 알아주겠지, 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외롭지만은 누가 안 알아줘도 이런 경지를 향해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검은고를 곁에 두고 그림을 하나, 단원 김홍도의 중리탕금도입니다. 이게 검은고 관련 시 중에 또 이 유명한 시 중에 하나입니다. 왕류의 중국의 왕류 중리관이라는 그 시인데, 그윽한 대숲 속에 홀로 앉아 검은고 타다 또 길게 휘파람 부네 깊은 숲속이라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밝은 달빛만 찾아와 비추어 주네. 이런 아까와 비슷한 그런 시가 있습니다. 또 그림을 단원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림을 남겼지만 검은고를 소재로 한 이런 그림도 남겼습니다. 이게 전체 그림이고 요걸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검은고를 치고 있는 이 사람이 단원인 것 같은데요. 이 앞에는 또 그림 보면 학이 있고 이런 그림입니다. 이 왼쪽 그림도 단원이 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림 수준이 아주 높죠. 후원유연이라 해가지고 검은고를 타는 것이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세원 신윤복의 검은고 줄 고르는 모습, 여자분이 있고, 제가 이제 관련 글을 모으면서 아주 그 인상적이 남는 그 풍경이 떠오른 그런 글이 있어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까 용재 나왔었지. 용재입니다. 이분의 이야기인데, 이 박동량이 지은 기재잡기에 나오는 글입니다. 그 성현의 그 아들이 성세창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친구가 홍정이 있고, 이 홍정이 정월 어느 날 음력이 있죠. 음력 정월 어느 날 친구 세창을 찾아와서 그 별실에서 둘이 서로 뜻이 통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침 그날 눈이 내려가지고 눈이 하얗게 쌓여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이야기 나누는데 갑자기 검은고 소리가 들려옵니다. 한밤중에 검은고 소리가 들려오니까 두 사람이 문토모리를 내다보니까 한마당에 노인이 그 매화나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매화나무에서 밑에서 자리를 잡고 혼자 백발을 날리면서 검은고를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소리도 듣겠죠. 그 모습이 신선과 같았던 모양입니다. 뭐 소리가 좋은 거는 마찬가지고 물론이고. 그래서 이 광경을 보고 여튼 이러는데 두 사람이 이제 또 검은고를 타시다가 이 인기척이 들렸는지 이렇게 갑자기 싹 또 챙기가 들어가셨던 모양입니다. 이게 너무 인상에 좋게 남아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그때 달빛이 밝아 대낮 같고 매화꽃이 만개했는데 백발은 바람에 날려 나부끼고 맑은 음향이 흐르니 마치 신선이 내려온 듯 문득 맑고 신선한 기운이 몸에 가득함을 느꼈다. 용재는 참으로 선풍 도골이라 할 만하다.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검은고가 어떻게 선비가 사랑하는 반려가 되었는지 쭉 제가 좀 빨리 이렇게 좀 이야기를 대충 정리해 봤습니다.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까? 예, 그렇죠. 뭐, 딴 또 이유가 있는지도 뭐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검은고로 그 선비들이 연주했던, 탔던 그런 곡들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지금까지 전하는 것은 별로 없는 모양입니다. 그 중에 영산회상이라는 게 지금도 연주되고 있는데, 뭐 영산회상은 현악 영상회상도 있고 관악 영상회상도 있고 하는데, 이 현악 영산회상은 검은고 회상이라고도 합니다. 이 검은고를 중심으로 연주가 되던 그런 선비들이 풍류방에서 즐기는 풍류음악, 주풍류, 그러니 현악기, 검은고가 중심이 되어 하는 풍류를 줄풍류라고 합니다. 이 지금 6곡으로 처음에 아주 느리게 시작하다가 조금씩 빨라지는 이 6곡으로 된 이 영산회상인데, 이 첫 번째 상영산이 가장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래서 가장 옛 모습이 남아있는 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영산회상 영산회상이라는 것이 불교에서 나온 용어듯이 이 원래는 영산회상 불보살이라고 해가지고 연주만 하는 게 아니고 가사도 같이 있던 그런 불교 음악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조선 유교 사회를 계속 거치면서 선비들이 가사는 빼쁘고 곡만 유지를 해오다가 그것도 거의 다 사라지고, 이 상영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영산회상을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게 중영상 뭐 이런 식으로 9개 곡으로 아주 긴 곡의 영산회상이 정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또 뭐 검은고 그림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단원 김홍도의 그림입니다. 이것도 검은고 있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제목은 군현도, 무리 군자, 어질 현자, 군현도, 어진 사람들이 모여 이렇게 검은고를 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은고와 선비에 대해서 대충 나름대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검은고 혹시 타보신 적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 겁이 나기도 합니다. 검은고 만져보신 분 혹시 있습니까? 아무도 안 계시는 건 검은고 그럼 제가 겁을 안 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